소설이냐 아니냐. 흥행엔 실패했다라고 이재명 대표는 얘기하지만 소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흥행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누가 술 취해서 한 번 바꿔준 것 같은데 기억은 잘 안 난다라고 김성태 전 회장과의 전화 통화 이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아일보 보도 함께 보시죠. 최소 4번 이상 통화했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 통화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을까?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2019년 1월 7일 북한 쌍방울 500만 달러 송금 합의 후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휴대폰으로 바꿔줬다는 겁니다. 고맙다. 이재명 당시 지사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에게 고맙다라고 얘기했다고 김 전 회장은 주장했다. 진술했다. 그리고 2019년 7월 북한과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죠. 논의 후 이재명 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과 또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역시 이화영 휴대전화로 행사에 못 가서 미안하다. 세 번째 통화는 2019년 12월 쌍방울의 비비안 인수 기념 술자리 이재명 변호인 휴대전화로 통화가 있었다. 2022년 1, 2월경 대선을 앞두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기되자 이화영 휴대전화로 쌍방울이 난감하게 됐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번 이상 통화했다라는 건데, 자, 김용주 의원님. 네. 아니 한 번 통화했던 것 같고 누군가 술자리에서 취해서 바꿔준 것 같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었는데 지금 검찰의 진술한 내용을 보면 한 번이 아닌 것 같은데요. 글쎄요, 뭐 중국 순양에서도 있고 필리핀 마닐라에서도 있고 뭐 이태영 변호사는 아직도 부인합니다만은 강남 무슨 주점에서도 했고 또 다른 자리에서 한 4번 정도의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그동안에 그야말로 내복 한 벌 입은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게 있어서 자기가 한 발 뒤로 물러서는 이유가 이게 거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뭐 외국에서의 통화라고 하는 기록 자체는 또 그대로 다 뭐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황이나 어떤 특정한 어떤 사항들 그걸로 봐서는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추후 말하자면 검찰 출두 후에 그런 네.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을 어찌 보면 알리바이를 승립시켜야 되는 어떤 문제에 봉착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부분 사실은 뭐 통화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사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 회장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빚을 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 특히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비비안 인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환사채 비용, 변호사비 대납 또 이태영 변호사가 비비안의 사회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계들을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 특히나 마지막 통화, 뭐 마지막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4번째 통화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이 난감하게 됐다라고 말하니까 김성태 당시 회장이 사실이 아닌데 뭐가 난리냐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건데 유착 관계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는 시점에도 계속 소통한 것 아니냐라고 동아일보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김병민 전 비대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사람의 목숨이 또 잃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앞두고 대장동 관련된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관련돼 있는 핵심 인사가 또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대한민국 뉴스가 굉장히 이제 뜨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서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과 전화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같이 이야기할 정도의 관계였다면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했던 모든 얘기들은 다 거짓말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만약 이재명 대표라면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다 검찰이 꾸며낸 신작 소설이고 황망한 거짓말이라면 지금 당장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전화통화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히면 될 일입니다.
근데 처음 전화 통화는커녕 일면식도 잘 모르는 사이다라고 얘기했던 이재명 대표에게 관련된 의혹이 쏟아지니까 전화를 했는지 아닌지 북한에 송금을 보낸 걸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설로 치부하면서 그냥 계속 회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회피하게 되면 언론이 이 내용들을 꾸준히 추궁할 수밖에 없으니까 민주당의 대응 전략은 윤석열 정부를 향한 규탄 집회를 하게 또 장애로 나가고 갑자기 뜬금없는 밤샘 농성을 하게 되는 시선 분산용 전략으로 선회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결국 아무리 피하고 숨으려고 해도 진실을 알고자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피해갈 수는 없을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께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제 억울하고 그리고 이 내용들을 소명하고 싶다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이 궁금증, 진짜 김성태 전 회장과 통화를 했는가? 몇 번이나 했는가? 이 짧고 간단한 질문에 답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문기 전 처장도 이재명 대표는 모른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지금 김성태 전 회장과도 모르는 사이지만 전화 통화는 한 번 정도 한 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상대방 전화 통화를 했다는 김성태 전 회장은 무슨 얘기를 했는지까지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이 대표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쭤보는데 상대편 김성태 전 회장은 이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했어요. 오늘 동아일보가 상세히 취재했는데 고맙다. 첫 번째,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가 오늘 행사 못 가서 미안하다. 그리고 요즘 좀 쌍방울이 곤란하게 된 거 아니냐. 쌍방울을 걱정해 주는 이야기까지 했다. 이 대표가 김성태 전 회장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대화 내용을 비춰볼 때 이게 사실이라면 두 분 정말 모르는 사이 맞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알고 모르고가 범죄가 되고 안 되고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는 뭐 속옷 내일을 사입은 거 말고는 싼 건 알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술에 취해서 바꿔주는데 기억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을 전혀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 이제 네 번이나 통화를 했다는데 이제 첫 번째 통화 시점을 보면 그 당시 500만 달러를 경기도로에서 대신 지급을 해주기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전화를 바꿔주는데 고맙다. 그럼 500만 달러 가는 거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대납과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 방북과 관련해서 이제 300만 달러가 있는데 필리핀에서 300만 달러 관련해서 이제 대납을 논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못 가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 자체가 김성태의 말에 의하면 이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대북교류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다 사인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가서 다 일을 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대북교류 관련해서 쌍방울과 관련이 없다, 있다, 이건 뭐 가장 잘 아는 사람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검찰 출신으로서 지금 두 분의 입장이 다른데 이재명 대표는 모르는 사이 전화 통화도 한 번 정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 안 난다는 거고, 김성태 전 회장은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 전화 통화도 빈번히 했다, 이런 얘기까지 다 했다. 누구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검찰 쪽에서 볼 때는. 아니, 김성태의 진술 자체는요, 그냥 진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대북 송금 영수증이랄지 전화 통화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김성태만 있을 건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목격자가 있겠죠, 당연히 그 자리에. 그렇기 때문에 김성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화영 부지사의 전화기를 통해서 여러 차례 전화를 한 걸로 검찰은 보고 있으니까 그 통화, 그 휴대전화 번호로 통화 뭐죠? 그 검찰에서 하는 거? 통화 기록 내역, 조회. 통화 내역 조회해 보면 이화영 부지사 통화 내역 조회, 이재명 대표의 수신, 그걸 보면 그 시점이 딱 드러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조문도 뭐 서로 교차 조문도 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런 거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했구나. 근데 어떻게 보면 저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김성태와 관련해서 또 다른 얘기를 하는데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진실을 말해도 저 거짓말 하냐?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 진술의 어떤 신빙성, 신뢰성은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검찰에 소설 쓰고 있다고 하는데, 아니, 법정 가서 이재명 변호사 아니면 이재명 대표 할 말 있냐고 하면 검찰은 소설이다 하고 끝낼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되죠. 왜 통화 내역 같은 걸 다 제시를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본인이 지금 나온 부분 중에서 그냥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지금 기회에 보니까 뭐 통화한 사실이 있다랄지 아니면 통화한 적이 없다랄지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야 하는데, 사실은 이 얘기 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검찰이 명백하게 가지고 있다고 본인도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뭉뚱그려가지고 소설 쓰고 있다. 이건 뭐 별로 잘 팔리지 않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지금 황당한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제도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소설 갖고 그러냐라고 일축했는데 전용기 의원님, 네. 통화를 지금 여러 차례 한 걸로 검찰은 보고 있다라고 동아일보 오늘 심층 취재해서 보도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기억이 안 나는 겁니까? 아니면 통화를 한 사실이 없는데 김성태 전 회장이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검찰이 소설을 쓰고 있는 겁니까? 뭐 저 정도 바꿔줬다라고 하면 통화를 했다고 볼 수도 있죠. 통화한 거다. 근데 뭐 검찰도 아쉬울 거예요. 이게 이재명 그때 지사와 직접 통화했으면 확실히 이제 증거가 되는데 뭐 이화영 지사가 술 먹다가 바꿔줬고 뭐 누가 또 통화하다가 바꿔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들도 이것이 증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명백하게 알 텐데 여기서 검찰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건 것 같아요. 뭐 대장동 사건도 있고 뭐 성남 FC 사건도 있고 여러 사건에서 이재명 지사는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기 때문에 4차례 통화했다. 근데 통화한 것도 누군가 바꿔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처구니가 없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내가 김성태 전 회장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 사람이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의 성향은 어떤지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 사람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고 아는 사람이 될 텐데 누군가 술 먹다가 누군가 어떤 자리에 하면서 당신을 도와준 사람이다 하고 바꿔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사실 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뭐 몇백만 불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00억 정도 된다고 해요. 총액을 합해보면. 일면식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한 번도 못 받지만 뭐 내 지인을 아는 사람을 위해서 본인이 100억 원을 북한에 송금했다? 이런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이 또한도 본인이 나는 내 잘못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검찰한테 억지 주장을 하는 것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예. 민주당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왜 전화 통화와 관련해서 한 번 정도 바꿔준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경기도지사든 뭐 대통령 후보든 어떤 선거를 출마해도 당신을 도와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지지자들은 전화를 바꿔줘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뭐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원오브 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도와주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 상태에서는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정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도의 통화를 하는 건데 이 사람이 김성태 전 의원이고 이 사람이 전 회장이고 이 사람이 당신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북한에다가 100억 원을 줬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들을 두루 살펴봤을 때 이거는 소설에 불과하다. 논픽션 소설에 불과한 건데 왜 이것 가지고 검찰이 이렇게 억지로 주장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원오브 됩니다. 그 많은 사람 통화를 어떻게 다 기억하냐라는 반론.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십시오.